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통장은 맨날 텅 비어 있을까요? 혹시 우리만 모르는 돈의 게임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 비밀스러운 규칙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이요. 나는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있는가?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른바 쥐경주,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삶에 갇혀버립니다. 월급날은 기쁨도 잠시, 카드값이랑 공과금 내고 나면 순식간에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바로 그 끝없는 굴레 말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이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제자리인 이유가 애초에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짜여 있어서 그런 거라면요. 지금부터 돈이라는 게임의 숨겨진 설명서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부터 아마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돈은 곧 빚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쓰는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거의 마법 같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옛날 금세공업자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이 금을 맡기러 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맡긴 금의 10% 정도만 찾아간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90%의 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있지도 않은 돈을 장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쓰는 돈의 95% 이상이 실제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은행 컴퓨터에 찍힌 디지털 숫자, 즉 대출로 만들어진 신용화폐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은 전체 돈의 5%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은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잔인한 의자 뺏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애초에 찍어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파산해야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불리한 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첫 번째 원칙,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부의 기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번 돈의 10분의 9만 써라. 핵심은 이거예요. 월급 받으면 세금 내고 카드값 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로 나 자신한테 내 미래의 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이죠. 딱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10%. 여러분이 버는 돈의 최소 10%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 자신에게 내는 부자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협상 불가능한 규칙입니다. 이건 그냥 저축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생각의 판을 뒤집는 겁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저축부터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소비의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10%씩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원칙, 장난감과 진짜 도구를 구분하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걸 진짜 간단하게 정의했죠? 표를 한번 보세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은 자산이고요. 할부금이 나가는 자동차나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는 부채인 거죠. 자산은 우리에게 자유를, 부채는 불안을 줍니다. 아이, 머리로는 알겠어요. 당연히 자산을 사야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 멋진 차, 이런 유혹을 이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뇌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머릿속에 두 개의 자아가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시스템 1,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서 막 팔아버리는 뇌죠. 다른 하나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시스템 2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 앞에서는 항상 이 시스템 1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거 다들 산다는데? 나도 사야지. 이게 바로 무리짓기 본능이고요. 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심장에 쿵 내려앉으면서 팔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이에요. 손해보는 고통이 이익 보는 기쁨보다 2배는 더 크거든요. 이런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이겨낼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 부검이라는 건데요.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일부러 이 투자가 1년 뒤에 완전히 망했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망했는지 이유를 막 적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위험들을 피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뇌를 잠재우고 이성적인 뇌를 강제로 깨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의 규칙부터 우리 마음속 감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써먹을 건지 구체적인 5단계의 탈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G경주 탈출 로드맵입니다. 첫째, 자동화. 월급의 10%는 아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이체에 거세요. 둘째, 방어. 내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셋째, 진단. 내가 가진 게 진짜 자산인지 부채인지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넷째, 훈련. 뭔가 큰 돈을 쓰기 전에는 무조건 24시간 생각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마지막, 학습. 매일 30분이라도 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5단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역설에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것. 진짜 부는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오늘 배운 규칙들로 여러분은 이제 돈 게임의 희생양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임은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